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1일 오전입니다.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이 캔들로 놓고 봐서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인프라법 통과, 상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인프라법 통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재를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섹터들이 업황에 대한 우려, 하반기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 sek터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게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서는 조금 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글쎄요, 일단 오늘 밤에 이 미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잖아요. 요거 발표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14,800포인트 요 위로 다시 끄집어 올리는 요런 식의 그림이 일단 1차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감이 또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 다시 여기 14,600포인트를 봐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장전에 나올 텐데 미국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인프라법 통과 자체는요. 죄송합니다. 인프라법 통과 자체는 일단 상원에서 통과가 된 건데, 가장 상원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상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프라법 지금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이 인프라법은 사실상 통과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잖아요. 펠로시 의장이 지금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쪽에서 제출을 했던 3.5조 달러의 이 사회 지출 법안, 이것까지 같이 올라왔을 때 같이 통과를 시키겠다. 그전에는 통과시킬 생각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함에 따라 가지고 이거 쉽지는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원 자체가 현재는 휴가 중이잖아요. 휴원 중이기 때문에 이게 9월 20일까지 휴원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차피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집행되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집행이 돼도 9월 말에 통과가 돼서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네. 그럼 아직 멀었단 얘기네. 이런 지금 인식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부채한도 협상.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일단 결렬된 상태로 지금 비상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1조 달러 중에 한 5,500억 달러 정도가 신규 투자가 돼야 되는 자금입니다. 5,500억 달러 어디서 땡겨옵니까? 가상화폐 세금 매긴다 그래도 그거 280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이 추징해서 봤을 때도.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상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연장되거나 아니면 상향되거나 하는 이 부분 없이 비상사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셧다운이 되니 많이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 뭐 돼도,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가 돼도 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건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런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오늘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단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나 S&P는 조금 올라갔던 거고, 그 올라간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반스 최근에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크게 문제 없다. 추가적인 고용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전에 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델타 변이 확산 이전의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8월 지표까지는 봐야 한다. 그렇다면 9월까지는 봐야 한다. 9월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까지는 봐야 한다. 이 얘기인 거고요. 델타 변이 확산이 지금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체 1, 2차까지 전부 다 접종이 끝난 비율이 전 국민의 60%가 넘었죠. 근데 어제 하루만 해도 뭐 6천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돌파 감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태국 이런 나라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여행 4단계로 지금 상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그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스라엘,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추가 접종에 대한 얘기들도 발표가 좀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 미국도 이제 지금 발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우려감이 좀 있고 람다 변이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람다 변이가 델타만큼 확산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치명률이 높죠. 이 람다가 지금 페루에서 시작된 부분에서 보면 그쪽 수치들의 이 자료들을 보면 사망률로 넘어가는 비율이 10% 가까이 됩니다. 확진자에.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국 시장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지금 보면 백신 관련한 섹터들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인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 생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도 지금 그 섹터들이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의 일주일 확진자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3만 명 아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3만 명 전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주에 10만 명이 넘더니 어제 발표 나온 바에 따르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간 확진자 수가요.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의 투심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스닥과 다우 S&P 500이 이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지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투심 약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미국도 실질적으로 다우나 S&P 500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별로 지금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 시장 역시 지금 극도로 안 좋잖아요. 수급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지금 구간이 덜컹거리는 구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지금 밀릴 것으로 보이느냐? 전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에는 치명률로 넘어가는 비율이 확실히 줄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각국들도 과거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봉쇄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는 그럭저럭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고용 쪽에서는 지금 아마 8월 지표가 이번 달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테이퍼링 우려도 아마 8월 지표를 보고 나면 또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현재 과거 지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경제 둔화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충되는 완전 지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같이 상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상존하게 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방향성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반도체 지금 업황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우리 일부 선반영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밀리니까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오늘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국이 아닌 국가들의 서름이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대장주가 아닌 이 종목들의 서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반영을 일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또 반영이 나오고 있고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 장중에는 지금 요즘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하락의 영향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지금 막 1%씩 계속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선에서만 살짝 반응을 해주는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역시 이 현상, 우리 시장에서의 이 현상 역시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급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7월부터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짧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지금 밀릴 상황이냐, 이렇게 밀려서 내려갈 상황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3220에서 3230, 그 다음 3200 요런 데서 현금을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될 것 같고, 현재 현금 비중 없이 종목에 베팅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네 종목이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업황도 어느 정도 되는 괜찮은 종목,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종목들 많이 들어가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뭔가 지금 종목을 교체를 한다든지 바꿔 탄다든지 이런 흐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어떤 그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 매일매일 조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흐름이긴 하지만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버티는 게 더 맞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내가 버티다가 결국은 이 아래꼬리 한번 싹 주는, 이 저점을 한번 찍어주는 이 구간에서 결국 못 참고 던지고 나면, 던져가지고 다른 종목,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 시작하면 얘는 그때 가서 눌리기 시작하고 얘는 내가 팔고 수일 내로 반등이 나오는, 이때가 바닥이었던 이런 상황들 많이 경험해 보신, 아마 경험이 뭐 2,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의 현재 이 저점 지지 라인이 3220에서 3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잖아요. 고점은 지금 뭐 달성이 좀 어려워져 버렸는데 저는 이번 주 신고가 행진을 기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가지는 못했고 일단 하단 쪽은 지금 말씀드린 그 라인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지지만 된다면, 이거 지지가 돼서 조금 다시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으려면 오늘 3200 한 40포인트 가까이 정도 그 근처에는 갖다 붙여놓고 마감할 정도가 되면 요 자리 지지 확률이 확실히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지지라인 1050포인트 지지라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로 지금 돌파가 된 상태고 얘도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란데 일단 1050포인트 지금 다시 지지를 보이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현재 윗꼬리가 지금 조금 달렸는데 한 1053포인트 정도까지 위로 올려주고 오늘 마감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얘도 반등 다시 나오는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 뭐 큰 문제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구간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박스권 탈피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 박스권 탈피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심 약화가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매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투심이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양에 비해서 오늘 선물이나 코스피의 이 하락폭은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까지 특별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오전에 이게 지금 수급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은 게요. 요 구간 딱 들어와가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제가 아마 9시 한 10분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무방에 말씀드렸을 당시에 요 구간에서는, 지금 수급이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 딱 들어오면서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밀리고 나니까 다시 수급은 또 조금씩 우호적인 흐름으로 변하고는 있어요.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보면, 이 보합권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위로 못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수급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돌려내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240포인트 근처라도 오늘 양봉 마감이면 되거든요. 되는데 오늘 윗꼬리가 약간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는 이후 흐름이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임플란트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철강 섹터들 흐름이 좀 괜찮고 미국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전 초반에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윗꼬리 달고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흐름, 요 흐름이 나오니까 지금 지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우리 뭐 확진자가 2,000명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델타 변이가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었을 때 급격하게 이 확진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기는 조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셀트리온, 포스코, PI첨단소재, HMM, SK이노베이션 정도 있고요. 지금 전기차 섹터들 뉴스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어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요즘 단독 기사들이 원체 이 오류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들어와서 유독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단독 기사가 뜨면 사실 주가 반응이 상당히 괜찮게 잘 되는 편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단독 기사 뭐 과거에 LG도 그랬었고요. LG화학도 그랬었고 단독 기사가 딱 나온 다음에 뭐 몇 시간 뒤에 다시 기사가 없어지거나 수정 기사가 나오거나 반박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서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매도, SK 하이닉스하고 매도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컨센 하향에 따라 가지고 이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온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주 정도 선 빠르면 아니면 요번 달 안으로 하나씩 투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지금 반론으로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5년간.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가석방을 시켜준 이유가 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고 삼성이 위급한 상황이고 삼성이 무너지는 상황 지금 당장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불모지였던 반도체에 뛰어들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자 쪽 아니야. 바이오 쪽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야 라고 해서 그쪽을 키워서 지금 10년, 20년 돼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물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괜찮으니까 부자 망해도 3년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삼성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쪽에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과 관련해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의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었을 때 경제 일선에 당장 바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석방 이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 삼성을 살리고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위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사회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법 아마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하나씩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 내일 하루하루로 보면 뭐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보다는 많이 못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이 현실을 놓고 보면, 제가 코스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지가 벌써 뭐 한 1년 이상 됐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1년이지 원래 우리 경제 자체에 이 코스피 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동조화율이 굉장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다. 이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석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일리, 논리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섣불리 용서를 해주면, 지금까지 계속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 근절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위급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얘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